여기까지가 이제 강의의 핵심이고, 앞에서 음식론을 제가 간단히 봤었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좀 소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환자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사 이론까지를 알고 나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정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영양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할 때 그 동적이라는 의미예요. 체내 대사와 진화까지를 고려한 영양학적 고찰을 해보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의 그 의미의 차이,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채소와 한식 밑반찬 정도만 잘 이용하면 음식은 다 해결된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음식 치료의 핵심을 담당을 해주거든요. 그걸 좀 그 내용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영양소를 논할 때 제일 처음 이제 이게 막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탄단지와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는 내 몸에서 하는 역할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 영양학 공부를 하면 이제 막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데 처음에 관점을 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를 딱 잡고 들어가면 아주 이게 요약이 돼요. 그 내용이. 그래서 탄단지는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물질계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물질들이 막 변해간다고 했잖아요. 막 변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서 막 변하다가 실제로 ATP를 만들 때 뿅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즉 소모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걸 많이 먹어줘야 돼요. 많이. 없어지니까.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대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는 섬유소는 좀 성격이 다른데 이 비타민, 무기질 두 가지는 이제 쓰이는 성격이 다르죠. 얘네들은 이제 조절인자라고 해서 계속 재활용이 되거든요. 비타민, 무기질은 내 몸에서 이걸 기본 요소로 갖고 있다가 다른 물질하고 딱 짝짝짝짝 해서 뭐 호르몬이나 효소를 만들어서 이제 호르몬 효소가 제 기능을 했어. 그 다음에 기능을 다한 호르몬 효소는 다시 또 조각조각 분해를 시켜요. 분해를 시키면 다시 또 기본 요소로 나눠져서 또 보관이 되겠죠.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미세 영양소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엄청 많죠. 비타민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13가지, 무기질은 한 70가지 되는데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다양하게. 중에 지금 뭐 무기질 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막 5가지, 10가지, 20가지 그것만 추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놈들이 골고루 적당한 비율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얘는 양이 중요하고 이건 양이 중요하고 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일단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막 복잡한 내용들은 그냥 편안한 정도로까지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소는 얘는 이제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 얘도 양이 중요한데 이거랑 성격이 다른 게 탄단지는 요즘 운동량이 너무 줄어들어 있으니까 총량이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섬유소는 요즘 너무 안 먹으니까 총량을 충분히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양의 문제긴 한데 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탄단지,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섬유소 이 정도의 성격이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섬유소는 요즘 장내 미생물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막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 미생물은 자연 상태 섬유소 먹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S대로 돌아가면 막 이걸 다 막 섞어서 먹잖아요. 섞어서 먹는데 탄단지는 이제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소모되는 거고 비타민, 무기질은 흡수돼서 막 이렇게 재활용 되잖아요. 내 몸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소화 과정에서 분해 안 되는 거 얘만 남아요. 그럼 얘가 어디서 쓰이겠습니까? 장내 미생물 먹이로 쓰이는 거죠. 엄청 간단한데 정말 이 문화가 무서운 게 장미생물 얘기를 하면서도
채소, 섬유소가 가득한 채소라든가 뭐 과일 껍질이라든가 뭐 한식 밑반찬, 나물젓 이런 걸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만 쏙 해버리잖아요. 이 얘기만. 또 그런 다음에 이걸로 어떤 이제 제품을 팔아먹을까 이런 광고로 이어져 버리는데 자연 상태의 섬유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채소, 한식 밑반찬 이런 것들이죠. 나물류, 해조류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먹어주면 장 미생물은 저절로 함께 따라와 버립니다. 아무튼 거대 영양소는 양의 문제라는 거. 근데 요즘 이제 옛날 농경 시대 이때는 양이 부족해서 문제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을 많이 섭취하는 게 이슈가 됐었고 지금은 운동을 안 하니까 과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 운동이 필수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식이요법에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미세 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질은 질의 문제라서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양도 양이지만 이 비타민 무기질이 싹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따 보일 거예요.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이걸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편해요. 그래야 공부를 할 때. 하여튼 음식을 먹는 이유가 결국은 대사가 목표라서 대사를 완전히 이해해야 음식을 갖고 얘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이것만 봤죠? 포도당만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산소가 충분하냐, 산소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거대 영양소가 바뀌는 대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중에 유산소 대사가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고효율, 청정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은 이걸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다냐? 이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인체의 실제 대사를 보면 탄단지는 서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막 운동선수들 중에 옛날에 좀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그냥 꽁보리밥에 김치만 막 먹었다. 뭐 가끔 뭐 멸치 먹고 뭐 계란도 먹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럼에도 막 근육질 체질로 되고 아무리 뭐 요즘 뭐 닭가슴살 어쩌고저쩌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한다 해도 운동을 안 하거나 이상한 운동만 하면은 그 남는 칼로리는 다 이렇게 먹어도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복부 막 간에 이렇게 막 퍼지게 재장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막 몇십 프로 뭐 어쩌게 먹어라, 뭐 지방을 막 고급 지방으로 먹어라 이런 이론들은 조금은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점수가 형편없이 낮아져 버려요. 그 비율이. 꼭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꼭 그 큰 틀에서 그 계산하는 걸 꼭 따져 보셔야 그 사람이 말하는 조각 정보에 객관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 큰 틀에서 보면 혈액순환 문제 없고 자율신경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분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반 조건이죠. 내 몸 생리 상태 환경을 만들어준 기반 조건. 3대 거대 영양소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쉽진 않지만 일단 이건 조건을 정해놔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제 미시 세계를 보면 필수가 붙은 것들은 꼭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필수.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들도 꼭 까먹지 않고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섬유소는 양이 중요하고 필수지방산 3가지, 필수아미노산 10가지, 그리고 비타민 13가지, 무기질 70, 이건 70가지는 이론이 많은데 하여튼 대략 70가지, 섬유소는 양 충분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게 먹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GX 때처럼 먹어주면 된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게.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참고로 필수 아미노산은 제가 이제 이걸 뭐 콩이라든가 이런 식물성 단백질보다 양질의 동물류 단백질을 초식동물 같이 동물류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동물성 단백질에 이 필수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고기가 없을 때는 막 콩이라든가 메주 뭐 이런 거 막 두부 이런 게 중시가 됐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양질의 고기를 조금,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이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게 재료가 아무리 있어도 이런 뭐 생리 변화가 적절하게 일어나려면 기본이 ATP거든요.
모든 경우에 ATP는 기본이라서 운동은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영양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 환자 중에 암 환자분 중에 하나가 이제 효소요법에 목매달다가 그냥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효소도 뭐 따지고 보면 고분자 단백질이라서 고분자 단백질에 이제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몇 개 짬뽕 되어 있는 거예요. 효소를 먹는다고 해도 내 몸에서 딱 흡수되면 소화가 되는 순간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딱딱딱딱 분해가 돼서 그냥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효소 먹는다고 무슨 뭐 효소 수임이 줄어들고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막 혹세무민 하는 이 얘기는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여튼 기본 영양소 이론을 알고 계시면 이런 건 다 이제 그냥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건강한 식습관, 자연물 골고루 적당량, 간단하게 하면 이렇고요. 이제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라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여기 이제 섬유소까지 다 먹어야 되고, 이 중에 거대 영양소 말씀드렸고, 거대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힘이 없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다? 남아 돌아가지고 노폐물이 쌓인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미세 영양소는 저절자라서 이게 부족해지면 이제 몸이 이상해진다. 호르몬과 효소 이런 게 안 만들어지거나 작용을 잘 못하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부족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뇌는 어떻게 된다? 얘를 맛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이걸 많이 먹어야 잘 살아남았으니까, GS 때는.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주식은 이걸로 만들어져요. 탄단지, 농축되면 될수록 오 맛있네, 막 마약같이 맛있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빵, 고기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옛날에 유명했던 거, 뭐 치즈 뭐 이런 것들, 막 다 뭐 그냥 이런 겁니다. 대충.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옛날에는 보약이었죠. 지금은 독약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미세영양소는 다 좋은데 자연물 중에 이게 이런 게 많이 있죠. 채소, 해조류, 뭐 나물류 이런 것들.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이 왜? 맛이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었으니까. GS 때는 하루 종일 이것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반찬류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무엇을 먹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먹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라는 건 이제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써놓은 건데, 그래서 적당한 소식. 정답은 약간의 허기감을 느끼는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사람이 뭐 AI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확 먹게 되고 이러니까. 일단 이론을 알고 계십시오. 정답은 내 식욕의 한 90%, 95%를 계속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어렵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오히려 정답이 없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일단 운동을 잘한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보다. 그리고 미세영양소 때문에 다양하게, 그 섬유소는 많이. 그래서 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자연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많이 필요 없다. 분해되고 재합성되고 재흡수되니까. 이게 상식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서양식 식단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밀가루나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처럼, 내지는 고기류처럼 스테이크처럼 이런 거에만 빠져버리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하여튼 이건 이제 가공식품의 문제를 보면 알 거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해결책은 뭐다? 한식. 특히 한식 밑반찬은 대부분 자연물을 쓰니까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김치 반찬, 특히 뭐 김장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거의 슈퍼푸드예요. 완전 식품에 가까운데 진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치 반찬이 딱 충분히 잘 만들어져 돼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대충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데, 한식은. 그래서 한식 밑반찬과 채소. 중요한 건 둘 다 자연물이라는 거죠. 자연물. 그리고 이제 동물성 고기도 약간. 이렇게 하면 거의 완전해집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막 비만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다 이제 눈에 띄기 쉬운 칼로리 계산으로 다 치우쳐 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오류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영양소를 중시하게 됐죠. 섬유소 같은 경우는 막 옛날에는 막 쓰레기 취급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밀가루 같은 거 막 빵 만들어 놓으면 몸에 잘 흡수되는 것만 뽑아놨습니다. 이런 걸로 오히려 비싸게 받아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알죠. 독약이 돼버렸는데 그게.
비타민과 무기질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진화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진화적으로 이해가 되면 좀 쉬워져 버립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그냥 허벌판 땅만 있을 때, 바다만 있을 때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때 기본으로 지각이 깔려 있죠. 이게 육지건 대륙이건 바다건 간에 그 바닥은 다 지각이죠. 지각. 그 지각에 무기질이 있어요. 무기질. 무기질이 있는데 그놈이 이제 노출되면 육지, 이 물에 잠기면 위에는 물 이렇게 있는 건데 물도 마찬가지로 지각을 막 계속 침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지각에 있는 무기질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사유의 기본. 지각의 무기질, 그리고 지각에서 녹아 들어간 무기질이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결국 물에도 무기질, 물과 무기질. 이게 기본이 돼요. 그게 육지와 물로 나눠지고 보통 이제 물에서 화학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니까 어류부터 이제 발생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일단 처음에 뭐 해조류가 있으면 물에 있는 무기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류는 무기질만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생명체가 일단 시작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자체적으로 생명작용을 하면서 유기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기질을 만들어내죠. 이제 생명체마다 다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해조류를 먹고 사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어류도 이 물을 먹으니까 무기질을 먹죠. 그리고 해조류에 있는 무기질도 먹죠. 그리고 또 해조류가 만들어낸 유기질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질과 유기질을 함께 먹는데 그 중에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유기질 중에 이 어류도 난 이건 나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 유기질이 있겠죠. 그런 유기질은 영양학에서 이슈가 안 됩니다. 왜? 몰라도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유기질, 만들어낸 유기질 중에 이 어류는 그게 꼭 필요한데 자기는 못 만들어내는 유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비타민이란 이름으로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죠. 이름만. 그게 비타민의 뜻입니다. 뜻. 이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되면. 그리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질 갖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이 식물 먹고 사는 초식동물은 무기질하고 유기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유기질 중에 내가 못 합성해내는 놈들은 비타민 이름이라도 부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질이건 비타민이건 기본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지각에 무기질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자연물에는 골고루 그 비율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니까. 육식동물도 먹고 똑같이 이어지고 인간은 뭐다? 이걸 다 먹는다. 이걸 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합이 생겨버리는데 그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그냥 지각으로부터 시작한 그 물질 비율하고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게 뭐다? 저절로 자연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각에 있는 원소 종류는 보통 한 81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원장님도 찾아보시고요. 이제 무기질 종류, 생명체에 이용되는 무기질 종류는 대략 한 70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비타민, 인간 기준으로 비타민은 한 13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정확한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막 요즘 막 주장을 하잖아요. 건강장사꾼들이 나와서 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이걸 많이 먹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정확한 비율을 알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종류 중에. GS 때 어떻게 했다?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비율 그대로 먹은 거죠. 자연물을 먹으면 자연물이 만들어질 때 그 생성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막 생명에 따라서 이걸 좀 더 이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비율 그대로 먹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자연물을 이용한다 이 자체가 가장 과학적인, 점수가 조금 높다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물질을 어떻게 내가 감히 인간이 조절을 하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어려울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대충 알고 나면 뭐 바닷물에서 시작해서 어양파포다, 뭐 생명의 고향은 바다다. 바닷물의 무기질이 영양소의 기원이다. 처음 시작이 바다라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더 뿌리는 지각이죠, 지각. 그리고 뼈는 특히 이제 몸속의 바다라고 하죠. 무기질이 이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어류는 이제 바닷물이 무기질 녹아 있는 바닷물이 바로 있으니까 뼈가
필요가 없는데 초기 어류는 육지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무기질을 구해야 되는데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뼈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지지를 하고 동시에 무기질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바닷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기질로부터 유기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중에 필수 성분이 비타민이라고 이름만 그냥 붙였을 뿐입니다. 어차피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워지는데 자연물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채소나 한식 밑반찬이 자연물이고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은 요즘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문명이 섞여버려가지고 오히려 그건 장점이죠. 그게 처음에 이제 GS 때는 이동 생활을 하다가 농경 목축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영양소 다양성은 더 좁아지기가 쉬운 상태가 됐죠. 그러면서 막 수탈당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영양소 문제가 더 드러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문명이 섞여버리면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자연물이 비타민과 무기질의 원천이라는 거. 보충제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심하십시오. 계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꼴이라서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뭐 체질이라든가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만성적인 복용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옛날에 이제 단백질 부족했을 때 의미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찌개나 국은 한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무슨 뭐 저염식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염식이 뭐 혈압에 도움된다 이런 게 이제 비과학적이라는 건 제 블로그에 써놨어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거기 보시면 저염식 관련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결론은 하지 운동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결론이 나버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지 운동을 충분하게 해주면 소금을 적게 먹건 많이 먹건 큰 문제가 없고 하지 운동이 부족하면 소금을 적게 먹건 많이 먹건 둘 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당연한 거죠. 고혈압은 운동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튼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기질의 보고죠. 그 많은 자연물에 있는 걸 막 꽉꽉 씹어서 먹기 어려우니까 다 끓여가지고 다 녹여내서 한꺼번에 먹어주는 건데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그거 외에도 다른 영양분도 많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조금씩 드시면. 그러니까 찌개나 국은 이제 저는 국물과 약간의 국물과 알맹이 함께 먹는 정도로 이용하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 일당백 김장김치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몇 가지 쪼물쪼물해가지고 급히 만든 게 아니라 김장김치는 정말 이건 대단한 음식이에요. 햄버거 세트 하나를 다 합쳐봤자 김치 한 조각보다 점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햄버거도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연물인데 비타민과 무기질이 왜 이제 중요해지는가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인체 내 대사 단일 대사 회로 간단하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대사에 대사 산물이 그 다음 대사에 이 초기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거의 뭐 무한대의 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몸은 대사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사마다 쓰여지는 효소가 있어야 이 대사가 충분히 잘 일어나게 되는 거라서 이 대사를 지시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치면 이것을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효소의 개념이라서 이건 뭐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호르몬과 효소가 이 자율신경계의 일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분비계를 오케스트라고 한다면 지휘자가 호르몬, 연주자가 효소, 그리고 이 악기가 비타민과 무기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스칭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 여튼 자율신경계의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는 게 내분비계잖아요. 내분비계가 실제로 일을 하려면 호르몬과 효소가 필요하고 호르몬과 효소가 일을 잘 하려면 그 재료가 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수다. 근데 비타민과 무기질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게 섭취를 잘하기 어렵다는 의미고요. 섬유소와 장내미생물. 장내미생물 관련해서는 하여튼 요즘 엄청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섬유소는 이거에 비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장내미생물 잘 기르려면 뭐가 되겠어요? 섬유소를 충분히 먹어야죠. GS대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데 저는 자연물에 포함된 다량의 섬유소가 장미생물의 제1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 먹으면 하여튼 그리고
양생 잘하면 장내미생물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 가공식품 문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면 이제 다 해결됩니다. 함께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막 자연물 떠들었는데 아무거나 가져오면 똑같습니다. 깻잎도 되고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자연물이다 하면 그 영양분을 분석을 해보면 최소 수십 가지가 주르륵 나열이 돼요. 최소 수십 가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회분이라고 있죠. 회분 해서 또 이제 추가가 되는데 회분은 정의가 완전히 연소시키고 남은 잔류분.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양소 검사를 하려면 막 태워가면서 막 질량을 뽑아내겠죠. 그러고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찌꺼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남겠어요? 안 타는 거, 무기물이 남겠죠. 무기물. 이 무기물이 또 수십 가지가 포함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잘하게 있으니까 분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분석을 너무 또 기니까 줄일 수도 있었고 회분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그래서 회분하면 또 여기에 몇십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연물 식재료의 성질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땅에서 나는데 이 중에 한 3개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 안 해야지. 어떤 자연물이 그러겠어요. 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 걸 다 이용을 하겠죠. 수많은 재료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기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수분, 섬유소 이게 다 있어요. 다. 하나의 자연물마다 다. 이 비타민, 무기질도 몇 가지가 아니라 막 몇십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 기본. 가지도 마찬가지. 주르륵 몇십 가지가 있고 회분 차라락. 깻잎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서 하나의 딱 자연물을 보면 하나의 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하원소 81조 중에 무기질 70종, 다량 무기질, 미세무질 나누시고 인위적으로는 완벽한 조절이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걸 갖고 규정시킬 때가 위험해져요. GS 때 그 어떤 개체가 막 이렇게 정해서 먹었겠어요? 그냥 자연물 있는 그대로 먹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자연물에 분포되어 있는 그 비율 그대로 내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연물 식재료는 그 자체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의 보고라는 거. 그래서 이 제철 전체 식품이다. 그리고 GS 식재료다. GS 식재료라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걸로 다 끝나는데 저는 이제 다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간혹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이게 딱 확신이 생겨야 되니까 저열량, 고영양, 음식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식 밑반찬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반찬도 마찬가지. 김치로 하면 뭐 더 한이 없는데 제일 간단한 거 가지무침 하면 레시피를 보면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본 건데 채소, 가지, 부추, 양파, 마늘, 파, 통깨, 고춧가루 무려 7가지 자연물 무려 7개의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반찬 하나에.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원장님이 제가 막 서양을 좀 낮게 수준이 낮다 얘기했더니 서양에도 야채 샐러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야채 샐러드 그림을 또 가져왔는데 야채 샐러드를 합쳐봤자 가지무침 하나랑 그냥 비슷해집니다. 이거 하나 합쳐봤자. 근데 우리는 이런 밑반찬이 몇 개가 있죠? 수도 없이 많죠. 저도 반찬 어려워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밑반찬 몇 개만 딱 상에 놓여도 이 정도는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점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얘도 반찬 하나 정도랑 비슷해집니다. 이게 물론 여기도 막 몇십 가지를 넣으면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자연물 식재료의 가지수가 그나마 정량적으로 점수를 얘기할 때 좀 관련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한식은 정말 조상의 지혜죠. 조상의 지혜. 김장김치는 김장김치가 대표적이고 그래서 자연물 식재료의 특징을 아까 이제 보셨죠? 깻잎, 나물, 고추, 마늘 다 그럽니다. 다. 예, 무기질을 일단 주르륵 채우고 있어요.
미량 무기질이 그냥 꽉 채우고 있죠. 거기에 섬유소 또 왕창 분포가 돼 있고 거기에 또 다량 무기질 그 비타민 이런 게 막 또 보석처럼 이렇게 막 박혀 있고 거기에 얘가 이제 이 동물한테 먹히려면 이게 있어야죠. 탄단지. GS 시대 때 동물한테 먹히려면 탄단지는 필수로 함유돼 있고 탄단지도 다 섞여 있어요. 이 자연물은. 그리고 이제 껍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파이토케미칼 요즘 뭐 파이토케미칼 이슈가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더 복잡해져서 여튼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게 섞여 있다. 근데 이것을 가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딱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만 농축시키고 나머지는 싸그리 버려버려요. 예를 들면 밀가루. 쌀은 자연물에 가깝습니다. 현미가 더 자연물에 가깝고 백미도 자연물이죠. 또 껍질을 벗겨내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밀가루는 인공물이에요. 밀가루는. 밀은 이거에 가까운데 밀가루는 또 화학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다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백질, 지방 이것도 많이 없어지고 당 성분 위주로 남아버려서 하여튼 모든 가공물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싸그리 없애고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것만 막 더 농축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서 내가 건강을 잘해보겠다? 이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죠. 다시 가공 전에 이랬는데 다 섞여 있는데 이 우주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하여튼 이런 안 좋은 놈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 남아돌아 문제되는 거대 영양소는 더 농축시키고 부족해서 문제되는 미세 영양소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거대 영양소 농축, 칼로리 과잉, 미세 영양소 제거, 영양 결핍 한꺼번에 완벽해요, 완벽해. 이렇게 독약이 따로 없죠. 근데 조금씩 몸이 나빠지니까 알지도 못하고 독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대 영양소 밀집 때문에 본능을 부추기는 거죠. 옛날에는 보약, 지금은 독약. 근데 맛있으니까 주식으로 많이 먹어버리니까. 미국 애들 보면 제가 미국 처음 갔다가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막 다들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뚱뚱해도 거기 가면 귀엽잖아요. 하여튼 미국은 진짜 본보기를 삼아야 돼요. 아마 한 몇십 년 지나면 지금의 미국 사회가 본보기로 남을 겁니다. 의학 교과서에 단체로 멍청해질 수 있는 극한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여튼 두고 보죠. 그건. 근데 밀가루가 너무 맛있어서 못 끊겠다. 난 죽어도 못 끊어. 빵을 안 먹을 바에는 죽을까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만 바꿔서 빵이나 뭐 국수나 라면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다 함께 드세요. 함께. 한식 밑반찬 효용을. 그러면 이제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채소 많이 먹고 뭐 하면 된다? 양생공, 기공 수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빵이나 밀가루 음식 먹고 싶으면 아니면 고기를 좀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라. 대신 그날은 양생공 수련을 한 30분 더 해라. 보통 이렇게 이제 티칭을 해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충 먹고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삼겹살이나 등심이 들어가면 더 좋고 채소 왕창 하면 한식을 먹는 한에서 하여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식이요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식이요법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를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도 어차피 암 환자를 포함해서 만성질환 환자를 볼 때는 결국 음식을 함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가 되실 건데 이제 이 사조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뚱뚱해진 거 이렇게 막 줄이려고 비만, 몸매 생각하고 그러면서 눈에 좀 계산이 쉬운 칼로리 위주로 집착하게 되는 사조가 생겨버렸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진화적 관점, 총체적인 통찰력이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리 같은 거에 집착하면서 이제 영양학적인 이슈가 먼저 이슈가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인류는 단 한 번도 영양소를 분리 섭취한 적이 없다는 거. 이건 이제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꼭 잊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각종 보충제 가지고 뭐 비타민 C, 뭐 대용량 뭐 이렇게 막
섭취하고 그러는데 가끔 막 부작 오류가 그 사례가 보고가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개체 특이적 그 DNA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먹어보기 전에는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해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권장하진 않고요. 그리고 니시오법이나 거순요법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효과를 보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제 기공이나 양생공 이런 방법을 알면 이렇게 좀 너무 극한으로 가는 식이요법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니시오법, 거순요법 합쳐서 그냥 다양한 자연물 식재료를 잘 먹자 이렇게 요약하면 그냥 거의 장점은 다 끝납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요. 아까 그 스포츠는 이렇게 몸에 안 좋다 이런 책이 나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 운동을 조금만 세게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그 부작용을 강조를 하면서 좋은 운동이 뭔지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공이나 양생공 이게 필요해지는데 일단 대사장애 제1변수는 저산소 환경이고 이 과식, 운동 부족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또는 뭐 몸의 긴장, 마음의 스트레스 다 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더 주된 변수를 고르자면 음식보다 이게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변수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GS대 기준 자체가 종일 보행이라서 근데 지금은 앉아서 생활을 해버리니까 그 차이가 너무 커져서 그러는 건데 근데 설령 이 답을 종일 보행이 좋다는 걸 알아도 걷기로 그걸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되죠. 근데 그렇다고 막 이제 세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문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문제가 회귀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활성산소의 이 부작용을 강조하는 책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책들이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써놨는데 문제는 그 결론이 사회를 더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자연의학에서 운동하면은 막 뭐 하지 마라 내지는 걷기나 해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런 책들이 이슈가 돼버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진짜 정답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정답을 모르기가 쉽게 돼버린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운동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운동을 빼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저걸 해결하지? 음식을 어떻게 고쳐야 저걸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궁리를 하게 되고 인간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또 찾아냅니다. 인간의 뇌는. 그래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식이요법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막 채소를 1.5kg를 먹어라, 뭐 2kg를 먹어라, 물을 2리터를 마셔라 이런 참. 네. 이제 원래는 니시오법이나 거순요법 정도면 사실 일반 식이요법들 중에는 고급 식이요법에 속해요. 워낙 말이 안 되는 식이요법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알고 기공이나 양생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문제가 많죠. 왜 어떻게 왜곡됐는지 이 니시오법만 해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잘 알려면 이제 이건 식이요법을 전공으로 하신 원장님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제가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뭐다? 핵심은 자연물 섭취와 소식을 유도한다. 이걸로 그냥 요약이 돼버립니다. 핵심은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어라. 다양한 채소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 채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거순요법은 이 과일 때문에 거순요법은 점수가 좀 더 떨어져요. 니시요법보다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참고로 이 과일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한테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일보다 더 안 좋은 걸 막 많이 먹어버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오히려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기 쉽다,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음식이 됩니다. 그 이제 문화의 차이라서 그런 거고 과일은 당 성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탄단지 위주의 음식을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얘는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걔네들한테는. 하여튼 합치면 자연물 섭취, 채소 많이 먹고 결과적으로 소식이 돼버려요. 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하루에 이걸 한 1kg 먹어봐요. 실제로.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소식의 효과가 함께 따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탄단지 적게 먹는 거가 따라져 와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적인 다이어트가 함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단지가 많이 먹어서 대사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몸이 좀 날씬해지네, 가벼워지네 하면서 혈압도 좀 줄어들고 당뇨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해. 적게 먹으니까. 그런데 원래 문제가 운동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정체가 되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기기가 쉬워요. 오래 가면. 근데 막 한 몇 개월, 1, 2년 하다가 후회해봤자 이미 늦죠. 그때는 막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니까. 여튼 운동에 대해서 무지하면 갈수록 막 무리한 방법이 생기기가 쉬운데 이런 방법은 권하지는 않고요. 그 핵심만 이용을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운동 하나가 문제가 되면 체온도 문제가 돼, 소화도 어려워, 배설도 문제가 돼, 순환도 어려워져, 뭐 수분도 막 이상해져, 전해질도 막 이상하게 교란이 생겨. 다 운동 부족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원래 그 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운동 부족 이걸 놔두고 음식으로 내지는 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 하면 앞에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1.5kg를 먹어라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무리한 식이요법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리한 식이요법 아예 쳐다보질 마세요. 너무 복잡해. 이거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부작용 생기면 또 막 몇 개월 또 막 회복하느라고 시간 가고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말한 상식적인 선에서 저탄, 고체, 무가, 약간의 양질의 고기 이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하고 자연물 소식의 핵심은 뭐다? 양생공, 기공수련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 부족이 해결되면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문제 하나도 없어진다. 엄청 깔끔해집니다. 문제 해결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앞에서 근본 치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 치료. 근본 치료라는 건 뭐 어떤 하나의 꿍꿍이 비법을 알아가지고 확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식사, 운동, 수면, 마음을 다 바꿔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어려우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식사, 음식 문제는 자연물 섭취, 탄단지, 소식,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충분히인데 결과적으로는 채소하고 한식 밑반찬을 잘 이용을 하자. 그리고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도 기본으로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운동, 수면, 마음은 뭐다? 양생공. 정통 기공을 알면 운동의 효과, 명상의 효과, 호흡의 효과, 이완 효과를 한꺼번에 해서 내 몸의 대사 효율을 확 늘려주면서 이 만성질환의 뿌리를 세 가지나 한꺼번에 다 담당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 정말 비법이죠, 비법.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변수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장악하지 않고는 근본 치료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죠.